신부님, 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모셨는데 지금은 오직 당신 생각뿐이에요. 이건 죄 아닌가요? 죄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신부님 눈을 보고 있으면 제 안에서 멈출 수 없는 불이 타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신부가 아니라 한 남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영 씨, 미안해요. 나의 그곳이 터질 것만 같아요. 평생 독실했던 43세 김미영 씨와 상담 신부와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실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고 올해 43세입니다. 평생을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고 지금은 14세 아들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신앙만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미사를 빠지지 않고 참례했고 성모의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정말 독실한 신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독실함 뒤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1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 때문에 매일 다투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언을 일삼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신앙인은 참고 견뎌야 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지만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빠의 폭언을 듣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이혼 후 3년 동안 저는 오직 준호와 신앙에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당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시간만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준호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반항적으로 변했고 엄마인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맨날 성당만 가.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지? 준호의 서운한 말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이를 위해 이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소홀했던 건 아닌지 자책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성당에서 새로운 신부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신부님이 개별 상담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첫 상담 날짜가 잡혔어요. 2월의 어느 추운 오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당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젊은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은 신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은 신부님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죠.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십자가가 걸린 벽 아래 작은 소파 2개가 마주보고 있었고 따뜻한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캐모마일 차예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직접 차를 따라 주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그 작은 배려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죠.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호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히려 아이가 저를 거부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매진하다 보니 아이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죄책감. 정은 신부님은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 씨, 먼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시다는 게 느껴져요. 신부님의 첫마디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조언이나 지적이 아니라 공감의 말씀이었죠.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나 그런 시기를 거쳐요. 특히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더 예민할 수 있고요. 미영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다가갈지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자책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은 신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것들이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데 준호가 저와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해요. 방문만 닫고 게임만 해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결국 알아차려요.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죠. 1시간 정도의 상담이 끝날 무렵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준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누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정은 신부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에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날 밤 준호에게 다가가 봤어요. 준호야,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내가 보고 싶은 영화로. 방 안에서 게임하던 준호가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냥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정은 신부님의 조언이 벌써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상담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당을 향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어떠셨어요? 준호 군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은 신부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함께 본 영화, 아이가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떡볶이, 집에서의 늦은 저녁. 정말 잘하셨네요. 아이도 분명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거예요. 신부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신부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상담이 끝날 무렵 저도 모르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신부님은 언제부터 신부가 되고 싶으셨어요? 정은 신부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왜 궁금하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그냥 신부님이 상담을 정말 잘해 주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었어요. 원래는 상담 심리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신부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큰 시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성소를 느꼈고 지금까지 7년째 신부로 살고 있어요. 아버님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신부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완벽해 보였던 신부님도 저처럼 아픔을 겪으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미영 씨도 많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아픔이 준호에게는 더 좋은 엄마가 되게 해줄 거예요. 신부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그 시선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신부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신부님의 과거 이야기와 그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신부님 생각이 자꾸 날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도 영화 볼래요? 아이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정은 신부님께 꼭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와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해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훈 신부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미영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신부님의 인정과 칭찬이 저에게 무척 중요해졌어요. 네 번째 상담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성당에 도착했어요. 상담 시간이 기다려지는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단순히 아들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훈 신부님이 상담실 문을 열어주시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카페가 한가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서 일찍 온 거였어요. 준호, 이야기 말고 미영 씨 본인 이야기도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부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니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요즘 조금 외로워요. 준호와의 관계는 좋아졌지만 아이도 자기 일에 바쁘고 저는 혼자인 시간이 많아서요. 말하다 보니 정말 솔직한 감정이 나왔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부님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도요? 네. 신부라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특히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부님의 눈빛에서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신부님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요즘은 기도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상담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영 씨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신부님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상담자와 내담자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신부님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그냥 고마움이야. 신부님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43세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내일 신부님을 만날 때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번째 상담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다듬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미영아. 신부님 앞에 가는 건데. 스스로를 나무라면서도 발걸음은 성당을 향했어요. 오늘 옷차림이 예쁘네요. 신부님의 첫마디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감사해요. 왜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신부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물어보셨어요. 사실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설레는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신부님 때문이라는 거요. 정훈 신부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미영 씨, 혹시 저 때문은 아닌가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신부님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신부님,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요즘 미영 씨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상담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신부님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신부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끌림. 미영 씨, 저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담을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신부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꼭 그래야 할까요? 네, 이 이상 계속하면 저희 둘 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신부님을 못 만나는 건가요? 미영 씨, 신부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울어요? 괜찮아. 준호야. 그냥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 아이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신부님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오랜 외로움 때문에 생긴 착각일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부님과 상담을 중단한 후 저는 마음에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준호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꾸 신부님 생각이 났어요. 준호는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자꾸 한숨 쉬고.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이 온통 신부님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성당 미사에 참례했어요. 혹시 신부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날은 다른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셨어요. 정은 신부님은 어디 계신가요? 미사 후 성당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본당 수녀원에서 피정을 하고 계셔요. 일주일 정도 더 계실 것 같아요. 피정이라. 신부님도 저와 같은 마음의 혼란을 겪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봤더니 정은 신부님이 서 계셨어요. 신부님!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신부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준호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거실로 들어오신 신부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미영 씨, 저 피정을 다녀왔어요. 네,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신부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미영 씨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신부님, 저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에요. 신부가 된 후 7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신부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의 서원, 그리고 신부로서의 사명.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신실한 신자로 살았는데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미영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부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미영 씨를 사랑해요. 신부라는 제 정체성을 넘어서서 한 남자로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저도 신부님을 사랑해요. 제 입에서 나온 고백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신부님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미영 씨, 신부님이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갈등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신부가 되면서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후 3년 동안 남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앙과 준호만이 제 전부였는데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미영 씨, 만약 제가 신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신부님이니까 더 믿을 수 있었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남자로서 미영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신부님이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 저도 모르게 신부님의 본명을 불렀어요. 그 순간 신부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정훈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신부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품을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훈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신부님이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영 씨,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도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무서우면서도 행복해요. 신부님이 천천히 제게 입을 맞추셨어요. 부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경계와 금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신부님이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게 돼요. 신부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훈 씨, 준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신부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영 씨, 저도 더 많은 걸 원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이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 오직 저와 정훈 씨만 존재하는 공간이었어요. 미영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정훈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그 배려가 더욱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원해요. 정훈 씨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요. 제 고백에 정훈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7년간의 금욕적인 생활과 43년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 이 순간 만나고 있었어요. 정훈 씨가 천천히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성수로 축복받는 것 같은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미영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 변화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느껴갔어요. 17년간 억눌러왔던 정훈 씨의 인간적인 감정과 3년간 혼자 견뎌온 제 외로움이 이 순간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훈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숨결이 제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침대에서 마주 누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죄책감보다는 완전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은 운명적인 느낌이었어요. 정훈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아요. 당신을 만난 것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요. 미영 씨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충만감과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훈 씨가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까지 저는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완전한 행복감은 처음이에요. 그때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6시쯤 돌아온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은 있었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훈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훈 씨의 확신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서로의 온기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5시 30분. 정훈 씨가 일어나셨어요. 준호가 곧 돌아올 시간이네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이 시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에요. 정훈 씨가 옷을 입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영 씨,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선택이요? 신부로서의 삶을 계속할지, 아니면 정훈 씨가 말을 다 끝내지 못하셨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훈 씨, 저 때문에 그런 큰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17년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지만 오늘 미영 씨와 함께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 없는 신앙은 공허하다는 거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 때문에 정훈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급한 결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야겠어요. 정훈 씨가 문 앞에서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셨어요. 미영 씨,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정훈 씨가 집을 나가셨어요. 30분 후 준호가 돌아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어서 와, 준호야. 재미있게 놀다 왔어?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이 사랑이 죄인지 축복인지 정은 신부님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은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성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 씨, 저예요. 정은 씨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무겁게 들렸어요. 네, 신부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우리는 성당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부직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많이 아팠어요. 그게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은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정은 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저는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요청했어요. 네, 여기 있으면 계속 미영 씨를 보게 될 테고 그럼 제가 흔들릴 것 같아서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에요. 너무 빠른 이별이었어요. 준호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가 신부님을 많이 좋아하는데. 아이에게는 신부님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가요?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신부님도 새로운 곳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정은 신부님은 정말 다른 본당으로 떠나셨어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아마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피하신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고 카페 일도 순조로웠어요. 가끔 정은 씨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짧은 사랑이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좋아진 건 정은 씨 덕분이었어요. 지금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 신부님은 언제 다시 와요? 글쎄, 준호야. 하나님이 더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럼 우리도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응.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과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